없는 공동주택관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하자 판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번 차시의 궁금증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의 궁금증 첫 번째는 우리 위원회 공동주택 하자 판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의 우선 적용 순위 등 하자 판정 기준의 총칙에 대하여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자주 다르게 되는 대표적인 하자 판정 기준의 항목, 그리고 하자 판정 기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하자 판정 기준의 안내 및 해설을 맡은 표준식입니다. 오늘은 하자 판정 기준 총칙과 하자 판정 기준 중 주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판정 기준 중 총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령상 하자의 정의는 이전 관련 법령 시간에 안내되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의 정의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36조에는 하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정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37조 하자의 범위에는 내적 구조구별 하자에 대하여 첫 번째, 공동주택 구조체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두 번째,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하자의 범위로 보고 있고, 두 번째, 시설 공사별 하자에 대해서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하자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 제2조 관련입니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해당 설계 도서대로 시공하였으나 내구성, 내마모성 및 강도 등이 부족하여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끝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것이 시공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기준의 미시공하자란 주택법 제33조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 기준과 해당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구별 또는 시설 공사별로 구분되는 어느 공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지 아니하여 그 건축물 또는 제작, 설치, 시공하는 제품을 포함하는 시설물이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미시공하자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변경시공하자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다음 항목 가 관계 벽규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설물의 규격, 성능 및 재질에 미달하는 경우, 나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설물과 다른 저급자재로 시공된 경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하자 판정 기준이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단독주택입니다. 두 번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다음의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가. 공동주택. 나.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 부분. 세 번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조 2에 따른 집합 건축물. 우리 위원회가 하자 판정 기준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도서 적용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검사를 받은 설계도서를 하자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내장 재료 및 외정 재료 등 마감 자재의 품질은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주택 공급계약서 체결 당시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사업 주체가 변경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거나 입주 예정자의 동의나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입주 예정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세 번째로 1, 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로 입주자에게 광고한 경우, 분양 안내서 등을 제공한 경우 또는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자 심사 또는 분쟁 조정을 할 때 설계 도서 등의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여부를 판정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 공급 계약서, 두 번째로 견본주택, 세 번째 계약자 배포용 분양 책자, 네 번째 특별 시방서, 다섯 번째 설계 도면, 여섯 번째 일반 시방서 및 표준 시방서, 일곱 번째로 수량 산출 내역서 및 구조, 설비 등의 계산서 순서로 적용 순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설계 도면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규격, 재료 등을 상세하게 또는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설계 도서 등에 명기된 제품 및 자재에 비하여 상향 시공된 시설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향 시공된 제품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조경수의 수종 및 규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자 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 우선 누수, 신축준론, 결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누수입니다. 판정기준 제10조 관련입니다. 판정기준에서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 부위는 1. 방수공사, 2. 비방수공사, 3. 창호공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옆에 표에 자세히 나와 있고 방수공사, 비방수공사, 창호공사에 대해서 방수하자, 배관하자, 균열하자, 창호하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용상 또는 유지관리 부실로 발생한 누수는 하자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축준론입니다. 판정기준 제11조 관련입니다.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신축준론을 미시공한 경우는 미시공하자로 볼 수 있고, 옥상 또는 지하주차장 바닥 신축준론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한 경우 변경 시공하자로 볼 수 있으나, 단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상태가 경미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상 또는 지하주차장 바닥의 신축준론이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시공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옥상 준론 간격 4m 이하, 다만 방수층에 단열재를 설치한 공법과 한랭지의 경우
2.5m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주차장 조절 줄눈 간격 6m 이하.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감안하여 기둥 중심선과 기둥 간격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줄눈 폭은 3mm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온도 변화에 따른 바닥판의 신축과 표면 부장재가 발라진 경우에는 그 두께 등을 고려하도록 나와 있으며 줄눈 깊이는 두께의 5분의 1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결로입니다. 판정기준 제15조 관련입니다. 단열 공간, 벽체, 천장, 바닥 등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방법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온도 차이 비율 값이 주택별로 방지를 위한 설계 기준에서 정한 값보다 클 때. 두 번째, 노라상 카메라 및 표면 온도계로 측정한 결과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한 부위의 단열 처리가 현저히 불량하여 고점 온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세 번째, 결로 및 곰팡이 발생 부위에 마감재 해체한 상태를 설계 도서와 비교하여 단열재를 미시공, 변경시공 또는 부실 시공한 상태가 유효한 식별 또는 장기로 측정될 때에는 시검하자로 판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열 공간 창호에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 첫 번째로 창호의 모헤어 및 풍지판, 창문 상하부 창틀 부위의 외풍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고무판 등을 말합니다. 풍지판 등의 시공 상태가 불량하여 기밀성이 현저히 저하된 때. 두 번째, 창문 툴 주위에 모르타르 또는 우레탄 폼 등을 제대로 채우지 아니한 때. 세 번째, 창호 시험 성적서 등에 기재된 창호의 성능이 국토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기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공하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등 지난방 공간의 벽체, 천장, 바닥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 등의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사항을 고려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자 등이 설치 시공한 시설물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와 그 시설물로 인해서 결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자 판정 기준 주요 내용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판단 기준, 콘크리트 균열, 마감 부위 균열, 중결재, 관통부 마감, 타일, 창호 기능, 조경수 뿌리분 결속 재료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판단 기준 중 배관 관련 부위입니다. 오수관, 배수관, 우수관 등에서 발생한 누수, 소음 등 하자 현상이 전유 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 전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균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정 기준 제7조 관련입니다. 콘크리트 균열 폭이 0.3mm 이상이거나 균열 폭이 0.3mm 미만이라 할지라도 첫 번째, 누수를 동반하는 경우, 두 번째,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 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경우, 세 번째, 관통 균열인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봅니다. 마감 부위 균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장 또는 부장 부위에 발생한 미세 균열 또는 망상 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마감 부위에 변색, 들뜸, 박리, 박락, 부식 및 탈락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제12조 중결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벽체에 돌출된 홈타입핀, 평타입, 분리형 타입,
관통령 사이 등의 긴결재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와 두 번째, 벽체의 긴결재로 인한 구멍 채움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공하자입니다. 제13조 관통부 마감입니다. 첫 번째, 급수, 오배수 또는 전기 등의 배관이나 배선왕 관통부 주위를 밀실하게 채우지 아니하여 냄새, 소음 등에 전달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입니다. 단, 방화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할 경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이 되는 규칙을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입니다. 두 번째, 관통부를 채운 재료가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시공하자로 봅니다. 제18조 타일하자입니다. 타일에서 균열, 파손, 탈락 또는 들뜸 등의 현상이 확인되거나 배부름 또는 처진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입니다. 또한 벽체 타일의 뒤채움 면적이 모르타르 떠붙이기 공법의 경우 80% 미만일 때 또는 기타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표준 사용량으로부터 환산된 접착 요구 면적에 미달될 때 시공하자로 봅니다. 제22조 창호 기능 하자입니다. 창호의 틀과 짝의 수직, 수평 및 닫힘 상태가 불량하여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기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기능상 지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공하자입니다. 거실, 침실 또는 발코니 등의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트여있는 부위에 설치한 이서기문 또는 미닫이문에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문을 열고 닫을 때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봅니다. 다만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31조 조경수 뿌리분 결속제로 관련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이후 지표면에 노출된 조경수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봅니다. 다만 분해되는 결속재료를 사유한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주요 내용 세 번째,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 차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4조 도배입니다.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도배지 및 시트지에서 발생한 들뜸, 주름, 이음부 벌어짐 등으로 인한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봅니다. 단, 봉투 발음 등 시공 특성으로 발생하는 들뜸 등의 현상은 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35조 바닥재입니다.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바닥재에 발생한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소순 등이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봅니다. 단, 시공 특성으로 발생하는 벌어짐 등의 현상은 시공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36조 석재입니다. 설계 도서와 다른 규격 또는 시공 방법으로 석재를 설치하거나 석재 및 실링기에서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탈락, 처짐, 파손, 균열, 단차, 오염, 백화 등이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봅니다. 이때 두께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르며 규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KCS 41 3501 석공사 일반을 따릅니다. 제37조 가구입니다. 시공사가 설치한 주방 가구, 수납 가구를 포함한 가구들 등의 깨짐, 들뜸, 수직 수평 불량, 고정 불량, 탈락 위험, 개폐 불량,
이음매 처리 불량 등이 시공상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시공하자로 봅니다. 제38조 보온재입니다. 배관 또는 벽체의 보온재가 설계 도면 및 시방과 달리 미시공, 축소 시공되거나 동파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봅니다. 단, 동파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부위가 관련 시방 및 법령에 준하는 보온 조치를 하였거나 별도의 동파 방지 조치, 열선 등을 하였고 그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가전기기입니다. 제39조 관련입니다. 설계 부서상 개혁되어 시공사가 설치한 가전기기가 미시공, 변경시공, 파손, 흠집, 찌그러짐 등 시공불량, 작동 및 고정불량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봅니다.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 등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설계 및 시공상의 오류로 인해 설치가 계획된 공간에 설치가 어렵고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작동이 불가능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한다면 시공하자로 봅니다. 제40조 승강기입니다.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승강기의 버튼 또는 호출 기능 작동 불량, 비상 통화 장치 작동 불량, 승강기와 승강장 사이 이격 바닥 및 수평 불량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이를 시공하자로 봅니다.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내부 마감재의 파손, 탈락, 고정 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공하자로 봅니다. 하자 판정 기준, 주요 하자 주요 내용 제41조 보도 차도입니다. 단지 내 보도, 차도의 포장재 및 경계석이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거나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파손, 소음, 심화, 불구임이 심하게 발생하는 등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시공하자로 봅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 중 하자 판정 기준 총칙 및 주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